있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숨겨진 세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자보다 아주 조금 더 큰 구조물이라던가 바이러스의 표면 아니면 아주 작은 곤충의 눈 같은 것들이요. 오늘은 바로 이 전자현미경이 이 미세한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선명한 이미지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지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이미지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게 18세기 일본 칼 손잡이에 새겨진 무사의 얼굴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폭이 겨우 1mm래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죠? 그런데도 이 조각의 질감이나 깊이감이 어마어마하게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작은 걸 거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입체적이고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방식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주사전자현미경, 우리가 줄여서 SM이라고 부르는 이 장비가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카메라처럼 한순간에 찰칵 하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에요. SEM은요, 혹시 옛날 도트 프린터 기억나세요? 점을 찍어서 그림을 완성했던 것처럼 표면의 정보를 한 점 한 점 스캔해서 차곡차곡 이미지를 쌓아 올리는 거죠.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아주 가느다란 전자빔을 시료의 한 점에 딱 쏴요. 그리고 이 빔을 스캐너처럼 정해진 격자 무늬를 따라서 가로, 세로로 엄청 정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빔이 닿는 각 지점마다 시료랑 부딪히면서 독특한 신호를 뱉어내는데 바로 이 신호의 세기를 측정해서 각 점이 얼마나 밝은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 과정을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반복해서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디지털 이미지의 가장 작은 단위, 이 픽셀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자빔이 스캔했던 한 지점의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 SM 이미지는 수많은 픽셀 정보가 모여서 완성된 아주 정밀한 신호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대체 왜 SM 이미지는 그렇게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실 우리 뇌를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정말 흥미로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요. 이 놀라운 입체감, 그 비밀이 대체 뭘까요? 어차피 이것도 평평한 2차원 이미지일 뿐인데 말이죠. 정답은 바로 피사계심도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카메라는 초점을 맞춘 부분만 선명하고 그 앞이나 뒤는 흐릿하게 나오잖아요. 이걸 피사계심도가 얕다고 해요. 근데 SEM은 정반대예요. 피사계심도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서 이미지의 맨 앞에서부터 저기 맨 뒤까지 거의 모든 영역이 다 선명하게 초점이 맞아 보이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미지의 모든 부분이 다 선명하게 보이니까 우리 뇌가 이걸 보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입체적인 물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정말 똑똑한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입체감을 만드는 또 다른 비밀이 있거든요. 바로 빛이 투사되는 방식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왜곡 효과인데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SEM의 스캔 광선이 3차원 물체의 모양을 어떻게 2차원 이미지로 옮겨오는지 그 원리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단축법 효과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쪽을 향한 면은 그대로 보이지만 비스듬하게 뒤로 멀어지는 면은 실제보다 좀 짧아 보이게 표현되는 원리예요. 바로 이 효과가 원근감을 만들어서 깊이감을 훨씬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깊은 피사계심도랑 이 단축법 효과,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렇게나 사실적인 3D 이미지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현미경이 열심히 모은 날것의 데이터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보는 이 깨끗하고 선명한 최종 이미지로 변신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현미경이 처음 감지하는 신호는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세밀한 구조에 대한 정보도 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잡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노이즈라고 부르는 것들이 마구 섞여 들어오거든요. 이 사진 한 장이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왼쪽을 보세요. 노이즈 때문에 뿌옇고 뭐가 뭔지 거의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데이터를 처리만 했을 뿐인데, 와, 숨어있던 구조가 정말 놀랍도록 선명하게 드러났죠? 이 마법 같은 변화의 비결은 바로 신호 처리입니다. 라디오에서 잡음을 없애고 사람 목소리만 키우는 거랑 비슷해요. 전자적인 필터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노이즈는 싹 걸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진짜 정보 신호만 크게 증폭시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대비 또는 콘트라스트예요.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건 결국 내가 보고 싶은 부분과 그 주변 배경 사이의 신호 차이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신호 처리는 바로 이 대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아주 미세한 특징이라도 노이즈에 묻히지 않고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과학기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걸까요? 이 기술 덕분에 말이죠. 우리는 저 멀리 우주에서 온 운석의 성분을 분석해서 우주의 비밀을 풀 단서를 찾기도 하고요. 반도체 칩의 아주 작은 결함을 찾아내서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세포 표면의 미세한 변화를 관찰해서 질병을 일찍 진단하고 첨단 신소재가 왜 부서지는지 원자 수준에서 이해하면서 더 강한 물질을 만들어내죠. 결국 새로운 약과 기술을 개발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은 인류의 지식과 기술의 경계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눈으로 우리는 과연 다음에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다고 할 수 있겠죠.